자, 이번 시간에는 작품을 감상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고 그 방법으로 작품을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것이 좋으냐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은 우리는 작품을 배우게 되죠. 그쵸? 그리고 작품을 읽고 감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작품은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작가가 작품을 쓰고요. 그 작품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독자로 통해서 다시 작품 작가로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작가와 작품과 독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받죠.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작품을 볼 수도 있고 작가의 입장에서 작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독자의 입장에서 감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현실 세계의 입장에서 작품을 감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이렇게 4가지의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해 볼 수 있고 그렇게 감상할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그 감상법의 핵심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글씨보다 더 깔끔한 표로 올라가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작품, 작가, 독자, 현실 세계. 깔끔하네요. 자, 우리가 작품을 분석할 때 작품만 살펴보자 우리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해 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가가 작품을 쓰기 때문에 작가가 표현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작가의 입장에서 작품을 살펴보는 것을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독자는 그 작품을 읽고 뭔가 느끼고 배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독자는 효용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 세계는 작품의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반영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했을 때는 이렇게 감상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작품과 작가, 현실 세계, 독자 이런 관점은 어떤 걸 중심으로 보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주의적 관점이에요. 절대주의는 아까 얘기했었죠? 작품만 살펴보는 거예요. 작품만. 작가, 독자, 현실 세계를 보지 않아요. 작품만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작품을 하나의 완결된 세계로 파악하여 작품 외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그쵸? 작품 외적인 요소는 신경 쓰지 않아요. 오로지 작품 자체의 내적인 형식에 초점을 맞추는 감상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만 살펴보면 되냐면 작품의 언어를 중시하여 말투가 어떻더라, 문체가 어떻더라, 사건과 인물의 구성 방식이 어떻다, 표현 방법, 그쵸? 갈등 구조 이런 것들만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윤동주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작품을 절대주의적 관점으로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윤동주의 자화상 기억나십니까? 윤동주의 자화상, 그렇죠. 말투가 고백하는 말투였고 어조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시적 화자가 우물을 자꾸 가서 봤어요. 그리고 뭐뭐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하였고 우물 속에 있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이런 것들을 열거적으로 열거법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였고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였고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통사구조를 반복했다 이런 것들이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론적 관점. 자, 표현은 누가 합니까? 네, 표현은 작가가 합니다. 작가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작가의 체험이나 사상, 감정들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관점은 누굴 봐야 되냐면 작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작가의 의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윤동주의 자화상에서 우리가 표현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해봐라 라고 했을 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네, 맞습니다. 윤동주의 작가의 삶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윤동주는 시를 쓰는 시인이고 일제강점기 시대의 지식인이었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그래서 자아성찰을 많이 하는 작가이고 이 작가는 그런 자아성찰과 관련된 시를 굉장히 많이 썼고 고향을 떠나와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도 많이 썼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품을 보는 겁니다. 되셨죠? 자, 세 번째는 반영론적 관점이에요. 반영론적 관점은 네, 맞습니다. 반영은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현실 세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린 뭘 봐야 되냐면 어떠한 현실이었느냐 이걸 보면 돼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죠? 실제 역사적 사실이나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해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윤동주의 자화상을 예로 들어볼게요. 윤동주의 자화상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쓰여진 시다. 일제강점기가 뭔지 알아야 그 시대를 파악할 것이고 그 시대를 알아야 이 시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윤동주의 자화상에서 왜 자아성찰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나 드라마는 뭐가 많죠? 네,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웹툰도 마찬가지고 웹소설도 마찬가지고. 자, 어렵지 않죠? 이 부분. 자, 맨 마지막에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이것은 독자를 중심으로 작품을 한번 살펴보자. 자, 독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건 이 내용이에요.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감상하자. 자, 이것은 독자들의 반응, 평가, 교훈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동주의 자화상을 읽고 나서 나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들을 해봤다면 이건 효용론적 관점에서 윤동주의 자화상을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주인공을 보고 그 주인공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최소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느꼈다면 그건 효용론적 관점에서 그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홍길동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홍길동전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홍길동전을 만약에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절대주의는 뭐였죠? 그렇죠. 작품만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소설은 영웅소설적 구조를 가지고 있던데요. 그 다음에 독백이 나오던데요. 누구랑 갈등이 있던데요. 라고 파악하는 것이 절대주의적 관점입니다. 표현론적 관점에서 홍길동전을 보면 표현론이니까 작가를 봐야죠. 그렇죠. 허균을 봐야 됩니다. 허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균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체험이나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는지를 알면 왜 이런 글을 썼구나. 허균이라는 양반이 적서, 차별, 사회 개혁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것이고 반영론, 그쵸? 현실 반영, 반영은 현실 반영 그걸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홍길동전을 배경으로 한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그쵸? 17세기 초 봉건적 사회제도에서 적서차별제도를 비판하고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씩 움직이던 시대.
신분 상승,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나오던 시대. 아, 그래서 홍길동전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효용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홍길동전을 읽고 여러분이 느낀 감동, 여러분이 느낀 교훈이나 깨달음은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아, 홍길동전처럼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걸 느꼈으면 효용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내용 있죠.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시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청소부나 구두닦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봤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효용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본 게 되는 것이고, 그 시에서 비슷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 구성했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 작품만 봤으니까 그렇죠.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뭐가 될까요? 네, 작품만 봤으니까 절대주의적 관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천양희 작가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고 하는 작품도 작가와 작품, 독자, 현실 세계에 맞춰서 감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를 보고 나는 선입견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선입견이 있었나 봐.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생각을 조금 고쳐야 되겠어 라고 생각했으면 네, 효용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작품을 감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고 가치로운 삶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인가? 라는 거를 반영했다라고 하면 반영론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천양희 작가가 이런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낸 시를 많이 썼다라고 한다면 표현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한 게 될 것이고, 작품 자체의 내용, 운율이었고 반복이 쓰였고 구조가 반복되고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거나 주제를 파악한다라는 내용으로 가면 절대주의적 관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품을 볼 때 이런 네 가지의 관점을 보통 종합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봐야 작품을 잘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배울 모든 작품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이런 감상법, 이런 관점을 종합적으로 잘 어우러져서 그 작품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작품에 숨어있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우리가 얻은 것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